천만 원 가량 금액 투입해가지고 매도 수익이 4천만 원이고 월세 현금 흐름은 그동안 계속 봤던 게 17% 이상이면 정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 뭐, 우째 경매해야 됩니까? 뭐 편하게 하죠 편하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사냥하는 남자 부산오바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 수익률 계산할 때 어떤 과정과 목록까지 생각을 하고 수지타산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번 강의는 경매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권리 분석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고,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면 우리는 물건에 대한 이 수익률을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계산하는 과정을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수익률 계산은 취득 시, 취득 후, 양도시까지 총 3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취득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취득하는 겁니다. 뭘 어디서 취득하냐? 우리나라, 우리 국가에서 지어진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 취득함으로 인해서 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이 취득세라고 합니다. 이 참 계속 취득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세금이 참 국가에서 많이 걷어갑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이 취득세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등록도 해야 되겠죠. 뭘 등록해, 또 취득까지 했는데 이 아파트를 등록한다, 이거 보고 등기를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거 치면 안 되고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셀프 등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또 이 지식이랑 경험, 시간, 비용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무사분께 대행합니다. 자, 등기와 취등록세와 같은 이 다른 기타 등등의 비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대행을 해주시는 분이 법무사고요. 이 법무사분께 우리가 얘기하는 법무비라는 것을 지급하고 대행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 크게 보면 법무비, 취등록세, 그리고 기타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세금이나 수수료를 논하는 강의는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할 때는 그냥 법무비, 취등록세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취득 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의 현금과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필요하고, 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하기 위해서 이 등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기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 등기와 기타 재반 비용을 대행할 때 필요한 이 법무비가 또 필요하고요. 취득세는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억 초과되는 아파트는 이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해서 추후에 언급을 하고 예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일까요? 자, 취득세는 1.1%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는 1억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가 110만 원이다 라고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치고 법무사분께 대행을 맡겨야 된다면 이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범위를 이렇게 조금 넓게 잡은 이유는 최근에 채권 매입비라든지 그에 따른 수반하는 비용들이 조금 상승한 거를 감안을 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죠. 그래서 1억 아파트 기준이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책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1억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세, 법무비, 그리고 내 현금이 들어가겠죠. 대출 80% 받는다고 가정하면 8천만 원 대출 받고 내 현금은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1억짜리 아파트니까 취득세 1.1%, 110만 원, 그리고 법무비 50만 원. 그래서 내 현금 포함해서 총 2,160만 원 있으면 1억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취득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매로 낙찰받지 않습니까? 이 받은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크게는 명도비라고 합니다. 명의를 이제 인도한다. 이게 뭐 법문상으로는 인도라고 규정을 하지만 그냥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들끼리는 통상적으로 이사를 내보내고 그에 따른 집행 비용에 대해서 그냥 명도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도비를 이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최악의 상황은 강제 집행입니다. 자, 강제 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로 집행해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밖으로 보내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강제로 법의 힘을 빌려서 집행하고 쫓아 보내는 겁니다. 이 강제 집행이라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분들도 그리고 이 점유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좀 꺼려 하는데요. 이 강제 집행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비용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평당 10에서 13만 원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 20평이라고 가정한다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강제 집행 비용이 든다. 계산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강제 집행이니까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이 점유한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잘 해결한다면 이사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정의 뭐 위로금 형태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 계산할 때는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강제 집행 비용까지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명도비 말고 만약에 아파트가 노후가 되었거나 수리해야 될 게 만약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난리가 좀 나죠. 이 공사 수준이나 아파트 그 노후도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아파트든 빌라든 꼭 구축이 아니더라도 내부가 엉망이고 뭐 누수라든지 뭐 샤시 유리, 화장실 전체 뭐 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숙달이 또 됐고 공사 순서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이 아파트를 좀 수리할 수 있겠다. 뭐 혹은 장판, 벽지, 뭐 조명 등만 조금 손보고 다른 부분은 차츰차츰 수선해 나가겠다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리모델링까지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이 좀 잘 되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시다면 좀 유리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이 수리할 부분이 없는 거죠. 뭐 내부가 깔끔해서 뭐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수리를 한다면 뭐 평당 8에서 뭐 10만 원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파트가 그냥 준신축이나 신축이라면 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같은 비용을 최소만 책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취득하고 나서 뭐 바로 월세나 전세를 세팅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세입자 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아파트 담보를 잡고 대출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자에 대한 부분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책정을 해둡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그래도 좀 잡아놓고 계산하면 엄청 보수적이지 않나. 입찰가 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미납 관리비에 대한 일정 부분도 낙찰자가 부담을 한다는 통상적인 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취득 후에는 크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명도비, 수리비,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에 해당하는 사업비, 플러스 알파 미납 관리비까지. 취득 후에는 이처럼 대부분의 비용이 다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명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 즉 점유자와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비 또한 아파트 노후도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요. 사업비는 아까 이자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버티는 겁니다. 그냥 이 비용도 얼마나 빨리 세입자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플러스 알파로 그 안에 있던 점유자가 뭐 관리비를 미납했다 이런 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악으로 계산 한번 해보시고 현금을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명도비를 20평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명도비는 200만 원 정도 들겠죠. 강제 집행 비용이. 이 노후도 만약에 최악이다. 뭐 샤시유리, 뭐 누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그럼 20평이면 2천만 원입니다. 이자비도 최악 1년으로 따졌을 때
아파트 대출 80%에다가 금리 5% 가정을 하더라도 1년에 400만 원이라는 이자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플러스 뭐 기타 비용으로 뭐 미납 관리비 플러스 알파로 뭐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들 또 계산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총 비용은 최악으로 가정했을 때 2,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더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취득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내현금 2천만 원과 취득세 플러스 법무비, 그래서 총 2,160만 원입니다. 자, 취득 후에 지출을 감안해야 되는 비용은 최악으로 생각했을 때 2,600만 원입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4,5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러면 뭐 1억 아파트 구입하는데 이 정도 들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인테리어도 셀프로 어떻게 해서든 경험한다 생각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시고, 또 세입자도 빠르게 구하는데 시간을 들이시고 집중하신다면 비용은 적어도 50에서 70% 이상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상담 요청하시면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 수익률 계산할 때는 항상 반토막의 원칙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금액을 추산한다면 내가 입찰가 산정할 때 낮은 금액으로 생각을 해놓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입찰가 산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 집행 비용까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최대로 했을 때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낙찰을 받고 단기로 매도할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로 접근하신다면 거래량이 활발하고 매매가 잘 되는 물건 위주의 데이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단기는 세금이 70%나 됩니다. 상당히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1억에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1억 5천에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그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양도할 때 소득 발생했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내라. 그게 그냥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 70%가 세금이니까 시세차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3,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단기는 엄청 많은 시세 차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본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누진공제가 한 126만 원 정도 적용이 되고요. 적용세율 15%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누진공제는 국가에서 내가 솔직히 세금 이거 다 받기 좀 그러니까 돈 좀 빼줄게, 약간 요런 말입니다. 그냥 공제 좀 해줄게.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사람당 한 번 250만 원 정도 또 공제는 됩니다. 그래서 요런 금액은 또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딱 기본적으로 계산만 해도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데, 5천만 원 누진공제 126만 원 요거를 계산했을 때는 4,874만 원에서 곱하기 15%, 보수적으로 항상 이렇게 계산해야 본인에게 좋습니다. 당연 여기서 뭔가 이제 공제받을 다른 기타 비용들이 많겠지만 세금적인 부분만 다룰 거고요. 아까는 거의 70%, 뭐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을 했는데 2년 이상 보유하면 730만 원 정도입니다. 왜 국가에서 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하시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투기성도 짙고 단기적으로 하면 이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책으로 정해놓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급하지 않으면 2에서 3년 정도 바라보시고 매도하면 세금도 엄청 줄여지고 수익도 훨씬 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1년 동안 계속 매도하는 거랑 몇 년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거랑 이 차이를 두고 봤을 때 시간과 비용을 꼭 감안하셔서 더 나은 쪽으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 계산할 때 내가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아파트를 제가 한번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1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억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월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월세를 확인하면 월세가 1000에 한 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00에 50만 원 정도 가정을 했을 때 이 월세 수익률로만 수반되는 금액은 수리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기본적인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 160만 원, 내현금 2천만 원. 자, 2160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회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월세를 1000에 50으로 넣는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내 현금이 11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억짜리 아파트 대출 80% 금리 5% 계산했을 때 이자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연월세는 6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자를 띄고 나면 2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200만 원을 이제 1160만 원 현금 투입했으니까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순수익이 17%입니다. 1억에 사서 2년 보유하고 1억 5천에 팔면 매도 수익만 해도 4,2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량 금액 투입해가지고 매도 수익이 4천만 원이고 월세 현금 흐름은 그동안 계속 봤던 게 17% 이상이면 정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우선 계산에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1차적으로 필터링 했을 때는 괜찮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1억 아파트 기준 수익률 계산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매매가, 목표가를 높여서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깊게 한다면 우리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률 계산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1차 필터링 꼭 해보시고 그 이후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익률 계산을 설명하다 보니 이 부동산 경매 전반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물건 분석, 수익률 계산도 좋지만 이 실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현장 가서 직접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임장 가서 어떤 걸 체크하고 어떤 걸 또 봐야 되는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말씀드렸지만 매주 일요일 20시 45분에 강의 한 개씩 이렇게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강의만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 입찰할 수 있게끔 저도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볼 거니까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부산호박 꼭 구독 안 하셨다면 좀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주변에 많은 추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 계산에 대한 강의였고요. 다음 강의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또 쳐다만 보라? 에? 니 배드 경매 안 하나? 사람을 고만했어. 됐다. 고마워라.